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차량 충돌 사고 이후 연방 요원들과 주민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일 화요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서류 미비자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국경 순찰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ICE 요원들은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정지시킨 후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교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31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9.1%, 약 7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130만 명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회 전문지 더 힐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에서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이 공개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월 5,000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고뱅킹 레이츠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회보장연금에서 최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5년 동안 연소득 17만 6,100달러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을 꾸준히 기록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주택 임대 시장에서 가짜 세입자를 이용한 임대 신청 사기가 급증하면서 소규모 임대인은 물론 일반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신분 도용과 위조 문서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성경 기반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의 올해 참여 학생 수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적 분열 속에서 출범한 글로벌 감리교회 GMC가 창립 2년여 만에 전 세계 회원교회 6천 곳을 돌파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차량 충돌 사고 이후 연방 요원들과 주민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일 화요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서류 미비자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국경 순찰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ICE 요원들은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정지시킨 후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상황이 점차 격해지면서 연방 요원들과 주민들 간의 대치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모인 일부 주민들이 연방 요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자 요원들은 군중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루탄 가스가 인근에 있는 시카고 경찰관 13명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던 한 주민은 점심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 가스를 맞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 근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외 활동을 하던 중 최루탄 가스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교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31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9.1%, 약 7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비자 심사 강화와 까다로운 서류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인도 출신의 유학생의 감소가 두드러져 전년 대비 44.5%나 급감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차지하는 중국 또한 12% 줄었고 한국 유학생 역시 11% 감소했습니다. 전체 유학생의 70%를 차지하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전년보다 24% 줄어든 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130만 명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회 전문지 더 힐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법무부의 범죄정보 데이터와 유학생 온라인 등록 시스템 정보를 대조해서 130만 명의 유학생이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비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학생 217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 문건에서도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범죄 혐의의 경중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학생 비자가 박탈될 예정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6천 명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연말 성수기를 맞아 25만 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전체 유통업계가 신중한 채용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아마존은 큰 폭의 인력 수요를 유지한 셈입니다. 이번 채용에는 정규직과 파트타임, 시즌 한정직이 포함되며 임시직은 시간당 평균 19달러, 정규직은 평균 23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전문기관인 챌린저 그레이스 앤 크리스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소매업계의 시즌성 고용 규모는 50만 명 미만으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겟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올해 채용 규모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에서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이 공개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월 5,000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고뱅킹 레이츠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회보장연금에서 최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5년 동안 연소득 17만 6,100달러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을 꾸준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매년 발표하는 과세 대상 임금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상한선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최대치를 의미하며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전년 16만 8,600달러보다 7,500달러 인상되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개인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한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 상한선 수준의 고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연금 혜택을 받는 핵심입니다. 최대 연금 수령액은 은퇴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2025년 기준 은퇴 시점에 따른 월 최대 수령액은 조기 은퇴 62세의 경우 월 2,831달러, 정년 은퇴 66세에서 67세일 경우 월 4,043달러, 수령 연기 70세일 경우 월 5,108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매년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늘어난다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70세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미국인의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꾸준한 근로소득 기록과 전략적인 수령 시점 결정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택 임대 시장에서 가짜 세입자를 이용한 임대 신청 사기가 급증하면서 소규모 임대인은 물론 일반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신분 도용과 위조 문서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주택에 입주를 한 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플로리다 템파에서는 한 소규모 임대인이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들조차 전체 임대 신청자의 최대 50%를 사기로 의심할 만큼 그 규모와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가 급증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대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AI 기술을 활용한 문서 위조가 정교해진 점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임대인들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사기 예방을 위한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가 정직한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사기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높은 신청비를 요구하면서 일반 세입자들의 주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짜 세입자 사기 문제가 결국 미국의 주거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학교 밖에서 종교 교육을 받는 릴리지드 타임 프로그램이 2025-2026 학년도에 사상 최고 등록률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성경 기반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의 올해 참여 학생 수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등록 학생 수인 44,438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이프와이즈는 올해 1,100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주도 27개 주에서 34개 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와이즈 CEO는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지하면서 확산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는데요. 소액 후원자부터 대형 비영리 단체까지 폭넓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 성경 애플리케이션인 뉴버전이 누적 다운로드 10억 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는 단순한 앱 이용 수치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성경 읽기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적인 신앙 운동으로 성장한 여정을 보여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유버전의 시작은 2006년 오클라호마주 라이프 교회의 바비 그룬왈드 목사가 공항 검색대 줄에 서 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읽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렸고 곧바로 유버전.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웹사이트로 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성경을 읽고 노트를 남길 수 있었지만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기업인 하비라비 소유주인 그린 가문이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면서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그때부터 유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적 분열 속에서 출범한 글로벌 감리교회 GMC가 창립 2년여 만에 전 세계 회원교회 6,000곳을 돌파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GMC는 지난 1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6,000개의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6,000개의 재단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언어로 6,000곳의 회중이 하나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단은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 환영하고 개척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MC는 2022년 5월 연합감리교회 내부의 오랜 신학적 갈등 속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논쟁의 핵심은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문제였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비가 그치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6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5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8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